네, 알쓸신잡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11월 난관리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항상 그 계절이 되기 조금 일찍 올려요.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. 11월 돼서 11월 난관리에 올려버리면 좀 늦어지거든요.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시라고 날짜를 좀 땡겨서 좀 올리고 있습니다. 이제 그 난관리를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일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난관리라는 게 뭐 특별히 어려운 것 같지만 난이 자생하는 자생지에 가보면은 이제 그 특별히 누구의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. 그것을 이제 자연의 수나 순응하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겨울에 이제 뭐 낙엽이 다 떨어지고 햇빛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면은 빛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지요. 그래서 겨울에는 빛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가을 되면 이제 그 산이 건조해지죠. 비도 잘 안 오고. 그게 이제 집에서 키울 때도 약간 건조하게 키우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에서 난초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,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난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가 쉽게 이해가 되시고 대처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외에 뭐 병충해 관리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워낙 정보들이 이제 유튜브 상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 뭐 참고하시면 되고, 그리고 이제 뭐 비료 같은 것도 또 약재도 특별히 제가 뭐 얘기하기 이전에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시면 좋은 약재와 좋은 그 비료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요즘에는 복합 비료라 그래가지고 난이 정말 먹고 자랄 수 있는 최상의 모든 이제 요소들을 다 담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복합 비료들이 나오고요.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크게 이렇게 이제 난 배양에 어려움이 없이 이제 난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 뒤져도 잘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자연에 순응하는 거예요. 햇볕이라든가 물관리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이 난실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, 이런 것들은 정보가 잘 안 나와요. 또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교과서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자기 난실에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다른 난실에 적용되는 예를 가지고 모든 에라인들한테 이렇게 맞추세요 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하자가 발생하거든요. 물 주는 것도 그래요. 뭐 일주일에 한 번 줘라? 근데 어떤 이제 그 에라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데는 일주일이 지나도 분이 마르지 않고 습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 물 주는 간격을 더 늘려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4일에 한 번 줘라, 일주일에 한 번 줘라,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 초보 에라닌들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물 주는 것도 그렇고요. 자기 감각을 익힐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자기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키워보니까 난이 습해서 연부병이 좀 자주 오더라. 그러면 더 건조하게, 다른 난실에 비해서 내 환경이 좀 더 덜 건조하구나, 습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. 10월과 11월은 그 인문이종을 산치하는데 최적기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성촉에서 뭐 중투가 자라 있거나 성촉에서 사프가 자라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눈에 쉽게 띄니까 다 벌써 걷어갔죠. 그리고 눈에 보일 리도 없고요. 그 이제 변이종을 찾으려면 생강근에서 나온 변이종을 찾아야 되는데, 이 생강근이 형성됐다가 신화가 나오는 것이 이제 여름이거든요. 여름에서 조금 신화를 트고 뿌리도 좀 내리고 하는 데가 이제 11월, 10월 뭐 요 정도쯤이에요. 그러면 부엽토를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인문이종을 다른 사람이 보기 이전에 자기가 최초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이죠. 물론 이제 12월도 마찬가지입니다. 10월, 11월, 12월 뭐 요때쯤 되면
부엽토를 뚫고 올라오는 생강근 신하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. 그래서 인문이종을 그나마 좀 체란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적기죠, 적기. 그래서 인문이종 산책하시는 분들은 지금 산에 이렇게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가보는 것이 좋겠다. 꼭 산책을 꼭 내가 이제 그 산에 가서 뭔가 산반이라도 하나 캐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면 늘상 실망합니다. 늘상 실망하고 또 산책가 힘들어져요. 왜냐하면 그 남이 안 가는 길을 자꾸 가려고 애를 쓰게 되고요. 편안한 길에는 남들도 편안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는 왔다 갔다 한 흔적이 많죠. 그러나 덩쿨이 막 지고 가시가 있고 남들 발자국이 잘 있지도 않고 경사가 또 가파르고 막 이런 데를 가려 그러면은, 그런 데는 이제 남들도 똑같아요. 우리하고 똑같이 가기 힘드니까 안 가게 되고 발길을 자꾸 돌리게 되죠. 그리고 또 그런 척박한 지역에는 난초가 이렇게 그 군락으로 많지 않고 띄엄띄엄 있어요. 뭐 1시간에 하나 정도 발견할까 말까 할 정도로 난초가 적습니다. 그런 데서 이제 어쩌다가 하나 생강근에서 뭔가 하나 발견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져요. 그러나 뭔가를 하나 캐겠다는 마음으로 자꾸 산에 가면, 산에 저도 가끔 갑니다만은 정말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뭐 지금 산책 유튜브 올리시는 분이 이 어린 촉 동자묘를 가지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오므린 상태로 해서 막 두화목이니 뭐니 막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, 그럼 어린 촉은 다 두화목이죠. 벌어지지 않으면. 그래서 일반 그 변이종을 정말 제대로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. 그래서 산을 한참 다니다 보면 뭐 운동 삼아 또는 재미 삼아 여유롭게 뭐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은 뭐 그는 추천할 만하지만, 뭘 하나 캐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못 캐면은 실망하고 막 이런 정도의 산행이라면 정말 이거 돈 주고 사는 것이 정말 편하죠. 예, 요즘에 뭐 중투 10만 원이면 좋은 거 사지 않습니까? 그 중투 10만 원에 살 수 있으면 그걸 사는 게 훨씬 낫지. 산에 뒤져서 우리가 10몇만 원에 살 수 있는 중투를 언제 만납니까? 그건 만날 수가 없는 거고요. 산반도 마찬가지고, 저도 산에 갑니다만은 없어요, 산에. 또 한참 다니다 보면 야,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도 있고요. 그래서 산을 갈 때는 그냥 공부 삼아, 재미 삼아, 운동 삼아 이렇게 가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11월에는 말이죠. 11월은 제가 조금 좀 강한 어조로 좀 얘기하면 좀 건조하게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건조하게. 예, 이건 산에서도 건조합니다. 가끔씩 저한테 개인적으로 난초 배양에 대해서 문의를 오시는 분이나 또 병이 와서 문의하시는 분들,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습하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오는 병이 많아요. 그래서 물 주는 간격을 좀 더 늘리시라,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. 난초가 습하면 병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화장토를 손으로 이렇게 긁어봐서 한 돌이 몇 개 정도 이렇게 긁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물기가 없다, 그때 정도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. 이거는 사계절 내내 똑같아요. 이 가을은 말이죠, 분이 빨리 마릅니다. 예, 분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물 주는 횟수가 더 간격이 좁혀질 수도 있어요. 왜냐, 빨리 마르니까. 건조만 하다면 물 주는 횟수는 뭐 하루에 한 번,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줘야 되죠. 그러나 건조하지도 않았는데 물을 주는 경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을은 좀 물 주는 횟수를, 간격을 좀 늘려서
횟수를 좀 줄여서 좀 건조하게 난초는 건조한 걸 좋아합니다. 그 건조하게 좀 키우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을 줄 때 이 난초가 물을 먹으라고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 그 쌓여 있는 공기, 나쁜 공기를 걸러내고 새 공기를 집어넣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. 그러나 이 뭐 일주일 열흘 정도 물 안 줬다 그래서 여기 뭐 탄소가 쌓여가지고 난초가 크게 해를 입을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분이 마를 정도면은 이 분 안이 뭐 큰일 날 정도로 뭐 가스가 차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건조하게 키우셔도 무방합니다. 무방하고 이제 살균과 살충은 굳이 난실에 그 개각충은 눈에 보이니까요. 개각충이라든가 이 염부라든가 곰팡이균이 없으면 안 하셔도 무방해요. 이제 11월부터는 안 하셔도 무방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1회씩 살균 1회, 살충 1회 정도 해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11월은 월동 준비를 시작하셔야 돼요. 월동 준비 시작하셔서 11월 말쯤 되면 뭐 중순 지나면 이제 추워져요. 추워지기 때문에 밤으로는 베란다 창문을 좀 닫아주시고 낮에는 조금 열어서 개방을 해서 통풍을 좀 시켜주는 정도로 온도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. 11월 한 말까지는 이제 겨울잠을 준비는 하겠지만 베란다 난실 이런 데서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고 기온이 높아지고 이제 온도 관리를 하다 보면 난초가 성장을 하거든요.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좀 더 충분히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난초의 영양 관리, 유기질이 보약에 해당된다 그랬어요. 이 화학 비료가 일상의 밥이라 그러면 식사, 먹이, 식량이라고 하면 유기질은 보약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유기질도 좀 충분히 줘서 겨울잠을 잘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런 정도만 지키면 뭐 11월도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이 무난하게 지금 하시는 방식대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비료를 언제 줘라, 뭐 몇 회일 줘라 이런 말씀은 제가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환경에서 감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누구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. 단지 하나의 좀 팁을 하나 드릴게요. 난초, 이제 그 베란다 같은 난초를 배양하실 때, 분갈이를 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난석, 화장토죠. 화장토가 이끼가 이렇게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이끼. 이렇게 초록색으로 약간 덮여갔죠. 이제 그런 원인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.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. 하나는 뿌리 상태가 좀 불량해서, 그러니까 난초의 생육 상태가 좀 불량해서 이 물을 흡수하는 그 속도가 좀 더딘 거예요. 그러니까 분이 좀 건조가 좀 덜 되는 거죠. 똑같은 난을 옆에다가 키워도 이쪽 논은 빨리 건조되는데 이쪽 난은 건조가 좀 덜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똑같은 크기의 분인데도 하나는 화장토가 바짝 말려 있어요. 근데 이쪽은 아직도 화장토 속에 이렇게 수분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는 속도가 좀 더딘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습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끼가 끼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. 여러분들 그 관수할 때 어떻게 물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호수에 이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수도꼭지를 호수에 연결해서 이 물 조리를 이렇게 샤워기 같은 조리기를 달지요.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요.
이 안에 이제 물때 녹이 껴요. 물론 이 조리개 안에도 분해해 보시면 물때가 많이 껴 있고 이끼나 녹이 껴 있어요. 녹조가 껴 있는 거죠. 거기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서 난한테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영향에 의해서 맑은 물이 가지 않으니까 난한테 녹조가 낀 물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녹조가 난분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난분에 녹조 현상이 오고 그것을 계속 놔두면 이제 이끼가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 호수하고 이 물조리개를 이 호수는 이제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.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갈아주시고, 근데 이제 이 조리개를 이제 여러 가지 조리개가 있지만 권총 모양으로 된 조리개도 있지만 이렇게 길어가지고요.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이 길어가지고 이 관으로 되어 있는데 닦을 수가 없잖아요. 그렇다고 이게 뭐 사가지고 1년 만에 한 번씩 휙 버리기도 좀 아깝고,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요 앞에 요 부분을 분리해내고 호수를 빼서 요 속을 이렇게 좀 햇볕에다 들여다보세요. 들여다보면 여기 물 이끼 같은 게 이렇게 많이 껴있을 거예요. 좀 힘들긴 하지만 이 꼬챙이 같은 걸로 청소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이 조리개도 버리고 새 걸로 좀 닦아주시거나, 이 권총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는 가급적 뭐 1년에 한 번, 2년에 한 번씩 버리고 새 걸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건 청소하기도 어렵고 또 다이소에 가면은 뭐 5,000원이면 사더라고요. 그래서 괜히 그 5,000원 아껴서 더 쓸래다가 그 난초가 분에 자꾸 녹조가 끼는 것을 방치할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, 물 조리개로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물 조리개로 주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. 눈으로 보이니까 물 조리개를 안에를 이렇게 수시로 청소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물을 주는 관수를 주거나 또는 그 우리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호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물이 나가는 이 분무기, 이 청소를 자주 해주셔야 돼요. 이 청소를 이 청소 안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비료를 탔는데 녹조나 물때가 이렇게 끼거든요. 그걸 잘 안 닦고 계속 그 물을 줘가지고 이 호수관이나 이런 데 녹조가 껴서 분한테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청소를 해주시고, 이런 것을 좀 게을리해서 화장토가 녹조가 끼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. 대부분이 많고, 습한 경우는 자기가 물을 좀 간격을 줄이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간격을 줄여도 건조할 때 물을 줘도 녹조가 낀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본인들이 좀 감각적으로 익힐 필요가 있고, 어쨌든 뭐 난초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, 어떤 분은 또 이제 그 참고적으로 난석을 좋은 걸 쓰면은 난 배양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, 제 경험으로는 난석이 고가냐 적가냐, 난분이 고가냐 적가냐는 난 배양과 아무 관계가 없더라. 아무 관계가 없더라. 지금은 이제 뭐 난석이 많이 개발돼서 나왔습니다만은 초창기 때 그런 게 개발되기 전에는요, 지금 가장 싼 휴가토 정도만 하더라도 이 난석이 좋다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키워냈던 그런 난석들입니다. 그러나 지금은 뭐 이게 뭐 안 좋다 그래가지고 뭐 저국토니 무슨 뭐지 비싼 것들 많이 뭐 쓰지 않습니까? 가야 골드니 뭐 이런 걸 쓰시는데, 저는 그런 거 잘 안 써요. 솔직히 안 쓰고 가장 싼 난석을 씁니다. 그렇게 해도 자기가 그 난석 때문에 난이 영향이 오는 것이 아니다,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해서 오는 영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, 참고적으로 이 낙소분에다가 키우시는 분들은 그 전시회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, 난초를 배양하는 데는 플라스틱 분이 가장 좋습니다. 왜냐하면 밤 기온과 낮 기온의 일교차가 크면 아침에 이 플라스틱 분은 이슬이 싹 맺혀요. 이 플라스틱 분 안으로 이슬이 맺힙니다. 이 온도차로 인해서. 그 정도의 이끼를 난이 굉장히 좋아해요. 그 이슬을.
그래서 이 화장토에는 그 낙소분에는 이런 현상이 안 생겨요. 그래서 난초가 뿌리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플라스틱 분으로 좀 배양을 하시고,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전시회를 내보낼 때는 낙소분으로 옮겨야 되는데, 이거 뭐 털어가지고 낙소분에다가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뿌리가 상할까봐 낙소분을 좀 큰 거에다가 아예 그냥 이 안에다 플라스틱 분을 이 안에다 해가지고 화장토로 플라스틱 분을 가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간에 뭐 다 좋습니다만은 저는 낙소분보다 플라스틱 분에 키우는 것을 상당히 권합니다. 그리고 플라스틱 분은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도 좀 적고요. 참고적으로 또 하나만 더 정보를 좀 드리면은, 우리 화통이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이제 이끼를 잘 쓰지 않습니다. 그 이끼를 덮어가서 꽃대를 관리하시는 분이 많은데,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저 같은 경우는 화통 처리를 선호한다는 겁니다. 화통 처리. 화통 처리를 선호하는데, 화통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은박지로 이렇게 돼가지고 실리콘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빨대가 이렇게 있고, 여기 이제 까만 비닐로 이렇게 막은,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여기 은박지. 예. 대체적으로 이런 화통을 팔죠. 요 이제 빨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이 분하고 여기 공기 통하라고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은박지를 저도 처음에 사용을 했습니다만, 저는 이 은박지는 한 번 쓰고 한 2번 정도 쓰면 막 이게 뭐 이 안에가 겹겹이 돼 있어가지고 재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. 또 세척해서 쓰기도 어렵게 돼 있고, 재질이. 근데 이제 고무로 돼 있는 거 있어요.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요. 이렇게 돼 있는 화통이 있어요. 대체적으로 이제 이 난초를 키우시는 분이 여기를 이끼로 막아가지고, 이렇게 사용을 하라, 이렇게 많이들 정보를 주시죠. 근데 제 경우에는 이끼로 막지 않고,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더라고요. 이 소관으로 햇빛이 들어가서 꽃대까지 가지도 않을 뿐 아니고, 가지도 않더라고요. 제가 보기에는. 뭐 조금 하면은 햇빛이 뭐 이렇게 내려지는 게 아니니까, 이렇게 오면은 요 정도 이렇게 햇빛이 들어가겠죠. 오히려 이 화통이 이 햇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라는 효과도 좀 있고요. 그리고 이 구멍이 공기가 수술 통하고 물 줄 때 물도 같이 들어가서 이 수분 조절도 되고,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막지 않고, 이끼로 막지 않고 그냥 구멍이 뻥 뚫린 채로 그냥 화통을 사용을 합니다. 그렇게 해도 색이 아주 명료하게 잘 나오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했어요.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삼아 제 말대로 그냥 한번 꽂아도 보시고, 또 이끼를 막아가지고 한번 사용도 해보시고,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느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11월 남 관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